444페이지로입니다. 동시이행 항변권. 이 파트 고려실에서 한번 출제가 된 적이 있는데 그 당시는 뭐야? 536조 2항을 간단하게 묻는 그런 형태의 문제였습니다. 단일 문제가 아니라 여러 어떤 논점이 섞인 그런 형태의 문제였는데 이제는 이 부분도 어느 정도 단일 문제에서 깊이 있게 출제될 수 있는 가능성도 농후합니다. 자, 볼게요. 동시이행 항변권. 대표적인 쌍무계약이죠. 내가 매도인이라면 당이 뭐예요? 매수인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기 전에 뭐예요? 내가 매수인에서 부담하고 있는 이전 등기 업무 이행을 거절할 수 있죠. 이를 동시이행 항변권. 그래서 언제까지?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은 요거다, 그죠? 상대방의 그 채무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그죠? 제공할 때까지 자신의 상대방의 의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그러나 항변권을 행사하려면 상대방의 채무가 변제기가 돼야 되죠. 다만 A입니다. 갑이 먼저 등기를 넘겨주고 그렇다면요 한 달 후에 잔금을 완납받기로 약속했다, 그죠? 근데 중간에 이자가 망해버렸다. 약속을 지킬 수 없죠. 따라서 당사 일방이 먼저 선행할 경우라도 뭐요? 이행기에 상대방 이행이 곤란할 현저한 사고에 뜨는 그때는 동시이행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자, 조문이 536조 하나인데, 자, 내용은 깊이 들어갑니다. 자, 본문 보세요. 요건. 동시이행 항변권이 발생하려면 뭐요? 당사자 간에 뭐요? 동일한 하나의 쌍무계약으로부터 뭐요? 대가적인 채권 채무가 발생했는 거죠. 이 같은 동시이행 항변권은 원칙적으로 뭐요? 쌍무계약에만 그죠? 쌍무계약에만. 그때 쌍방이 뭐요? 매매계약이란 하나의 쌍무계약으로부터 서로 대가적인 채무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체크할게요. 그래서 갑이 가지는 채권은 뭐요? 대금 채권이죠. 이를 벽에 양도합니다. 그래서 이자는 뭐요? 대금을 누구에게 변제돼요? 벽에게죠. 그렇지만 이자는 갑으로부터 이전 등기를 받기 전까지는 돈을 이자에게 변제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죠? 그래서 채권 양도 등으로 뭐요? 당사자의 변동이 있더라도 뭐요? 동시이행 항변은 그대로 그죠? 그대로입니다. 다만 경계는 뭐요? 전혀 기존 채무하고 동일성이 상실돼 버리죠. 키포인트 이거요. 경계로 동일성이 상실되면 그때는 기존 채무가 아니죠, 그죠? 전혀 다른 채무가 되버려요. 그때는 동시이행 항변권을 소멸합니다. 여기까지는 기억을 해야 돼요, 최소한. 여기까지는 모르더라도, 그죠? 여기까지는. 자, 그 다음. 똑같아요. 여기 보세요. 그래서 을이 이중으로 팔고 등기까지 넘겨버렸어요. 그럼 갑은 을에게 이전 등기를 할 수 없죠. 여기 뭐야? 이행불능이죠. 그때는 갑은 을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되죠, 그죠? 따라서 일방의 채무가 이행불능으로 손해배상 채무를 받겠죠. 그 손해배상 채무와 타방의 기존 채무 사이 뭐예요? 여전히 동시이행 항변권. 여기까지요. 그래서 동일한 하나의 쌍무계약으로부터 대가적 의무 관계에 뭐예요? 채무가 생겼다면 채권 양도 등으로 뭐예요? 당사자의 변동이 있던 일방의 채무가 뭐예요? 이행 불능으로 인해서 손해배상 채무로 바뀌든 뭐예요? 여전히 동시이행 관계가 유지. 자, 그다음 두 번째. 동시이행 항변권자가 항변권을 행사를 하려면 뭐예요? 상대방의 채무가 뭐예요? 이행기가 있어야 되죠. 자, 여기 보세요. 요 날짜에 갑이 먼저 등기를 넘겨주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뭐야? 요 날짜에 잔금을 완납받기로 했어요. 외상으로 팔았습니다. 그럼 요 날짜에는 을은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없다? 없다, 그죠? 그러니까 갑은 을에게 동시이행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죠? 동시이행 항변권을 행사하려면 상대방의 채무가 변제기가 되어야 합니다. 자, 그런데 기억하셔야 돼요. 근데 갑이 약속을 안 지켰어요. 약속을 안 지켰습니다. 근데 요 날짜가 됐어요. 그때는 을의 채무도 이젠 이행기가 되었다 안 됐다? 이행기 됐죠, 그죠? 따라서 선행 의무자가 뭐야?
이행치 않고 있는 동안에 상대방의 채무가 이행기가 되어버렸어요. 그때는 뭐예요? 선행 의무자도 그때부터는 뭐예요? 동시행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부분이요. 따라서 상대방의 채무가 변제기에 있을 것이라는 요건은 뭐예요? 항변권 행사 시점에 뭐예요? 항변권을 행사할 때 그때 상대방의 채무가 이행기가 되면 돼요. 처음부터 이행기가 뭐예요? 동일할 필요는 없어요. 그죠? 동일할 필요 없다. 이 부분이 아직까지 남았습니다. 예. 그 다음 두 번째입니다. 제목은 굳이 외울 필요 없어요. 여기 보세요. 먼저 연할자의 등기를 넘겨주고 한 달 후에 돈을 받기로 했죠. 근데 중간에 보니까 뭐예요? 월이 망해버렸어요. 내가 갑이라면 절대로 등기를 넘겨줄 수 없죠. 그죠? 이와 같이 선행 의무자라도 뭐예요? 상대방의 이행이 곤란을 현저한 사유가 있다면 뭐예요? 그때는 동시행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자, 그 다음 다른 요건을 봅니다. 이자가 보세요. 요자가 요날짜에 매매를 완성하기로 했어요. 그럼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어떤 의무를 부담합니까? 대금을 그죠. 그래서 이자가 대금을 지급을 했습니다. 그럼 동시이행 항변권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죠? 따라서 상대방이 이행을 뭐야? 제공치 않고 일방적으로 나에게만 이행을 청구해야 되죠. 그래서 상대방이 이행을 제공하면 뭐야? 동시이행 항변권이 있을 수 없죠, 그죠? 동시이행 항변권이라는 단어는 뭐야? 상대방이 나에 대한 채무의 이행의 제공 없이 나에게만 일방적으로 이행을 청구했을 때, 그죠? 자, 그 다음. 깊이 들어갑니다. 판례요. 자, 그럼 판례를 여러분들이 2번, 3번을 묶으시고, 2번, 3번 판례요. 2번, 3번은 동시이행 항변권이 있는 경우입니다. 이건 동시이행 항변권이 없는 거예요. 자, 볼게요. 임대차 계약이 해제가 됐습니다. 그럼 뭐야? 임차인은 빌린 물건을 돌려줘야 되겠죠. 해제에 따른 임차인의 원상 회복 의무와 자, 그 다음에요. 임대차 계약이 해제되면 임차인은 뭐야? 원상 회복해야 되죠, 그죠? 엔더. 그 전에 왜 해제가 됐어요? 이와 같은 문제 때문에.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뭐야? 건물을 사용 수익할 의무를 뭐야? 불이행했기 때문에 계약이 해제됐어요. 의무와 임대인이 의무. 보세요. 하나의 계약으로부터 생긴 대가적인 채권 채무요? 아니죠, 그죠? 임차인의 원상회복 의무는 뭐예요? 해제로 인한 거고, 임대인의 손해배상은 뭐예요? 임대차 계약상의 채무 불이행으로 손해배상이죠. 양자는 하나의 계약으로부터 동시에 생긴 게 아니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양자 간에는 동시이행 항변권이 없다는 겁니다. 동시이행 관계가 아니에요. 자, 그 다음 볼게요. 2번, 3번. 당연히 내가 토지를 매수했어요. 그럼 매도인은 뭐예요? 나에게 등기를 넘겨줘야 되죠. 이때 등기는 뭐예요? 하자가 없는 깨끗한 등기가 되죠. 그래서 가압류가 됐습니다. 그럼 가압류 있는 채로 내가 등기를 넘겨받으면 불안하죠, 그죠? 그래서 이 경우 매도인은 뭐예요? 등기 이전 의무는 뭐예요? 깨끗한 등기입니다. 그래서 뭐예요? 가압류 등기까지 말소해서 완전 이전 등기를 해야 할 의무와 매수인의 대금 의무 지급 사이 동시이행 관계. 당연하죠, 그죠? 예, 당연. 3번도 똑같아요. 나는 매수인은 뭐야? 깨끗한 등기를 넘겨받을 권리가 있죠. 근데 이미 건저당권 등기가 됐습니다. 그때는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뭐요? 건저당 등기까지 뭐요? 없어서 그죠? 없애서.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도인의 건저당권 등기 말소 의무, 이전 등기 의무 플러스 뭐요? 매수인의 잔금 지급 의무가 동시행 관계 맞죠, 그죠? 예, 여기까지. 자, 그 다음에 4번. 우리 시험에 한 출제가 됐어요. 우리 배운 바도 없는데, 그죠? 이 부분. 그래서 임대차 보호법에 의하면 임차인이 뭐요? 임차권을 제3자로 대항하려면 뭐요? 계속 거주해야 됩니다. 거주해야 돼요. 그러면 계속 대항력이 유지가 됩니다. 그럼 내가 지방으로 발령이 났습니다. 근데 주인이 보증금을 안 돌려줘요. 근데 그 대항력을 유지하려면 계속 거주해야 된다. 뭔가 불편하죠, 그죠? 그때는 임차권 등기 명령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그때 뭐야? 임차권을 등기하면은 그때는 뭐야? 거주치 않더라도 이사 가더라도 뭐야? 기존의 대항력은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그게 임차권 등기 명령제도인데 볼게요. 임대차 보호법상의 임차권 등기는 임대차가 종료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상태에서 그러면 대항력을 유지해서 임차권 등기 명령제도가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 임차권 등기는 뭐야? 임차인의 기존의 어떤 대항력 등을 유지해주는 그와 같은 기능을 목적으로 됩니다. 왜 이와 같이 임차권 등기가 됐어요?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이를 담보하기 위해서. 그래서 마지막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하고 뭐요? 임차권 등기 말소 의무는 뭐요? 동시행관계 아니에요. 보증금을 뭐요? 먼저 돌려줘야만 임차권 등기 말소를 시켜줍니다. 자, 그 다음 5번도 기억하셔야 돼요. 자, 이거 보세요. 갑이 요 을이 뭐야? 요 날짜에 약속을 지켰어요. 매매대금 1억 원을 이자에게 뭐야? 제공합니다. 근데 갑이 안 받아요. 그럼 왜 안 받아요? 매매가 합의가 있었는데도 갑자기 부동산 가격이 올랐겠죠. 그죠? 네. 그래서 이자가 이행을 제공했다면 매도에는 동시이행 항변권이 없죠. 그죠? 근데 안 받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성공하지 못하고 돌아옵니다. 요 날짜가 돼서 5일자에 다시 갑니다. 팔았기 때문에 등기 넘겨달랍니다. 근데 그때는 돈은 준비하지 않고 빈손으로 갔어요. 그때 갑이 동시행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있다는 겁니다. 있다. 여기 기억하셔야 돼요. 즉 을이 갑이 가지는 동시이행 항변권을 뭐요? 소멸시키려면 자신의 의무이행 제공은 뭐요? 계속이 되어야 합니다.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따라서 여기 체크하시면 돼요. 일방이 먼저 한번 현실 제공을 하고 뭐요? 이로써 상대방은 뭐요? 이행 지체에 빠지게 했더라도 뭐요? 수령 지체에 빠지게 했더라도 그 동시이행 항변권을 소멸시켜서는 계속 이행이 제공이 돼야 돼요. 그래서 그 이행의 제공이 계속이 없는 한 한 번 제공만으로 뭐요? 다시 이행 제공 없이 이행을 청할 때는 상대방은 여전히 동시이행 항변권을 행사를 할 수 있답니다. 있다. 자, 그 다음에 6번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세요. 6번은. 우리가 도급 파트에서 비슷한 어떤 판례를 설명할 기회가 있을 거예요. 자, 본문갑니다. 우리가 배웠던 내용을 쭉 볼게요. 당연히 동시이행 항변 항변권이죠. 그 민법 총칙에서 배웠다 그죠? 대표적인 연기적 항변권. 자, 니은도 이 부분 이해가 된 밑줄 칠 필요 없어요. 아무리 항변권자가 항변권을 가지고 있더라도 뭐요? 행사를 해야 되죠. 행사치 않으면 법원은 고려치 않는다 그죠? 행사하면 뭐요? 말 그대로 뭐요? 동시이행하라는 판결을 합니다. 판결이에요. 그래서 상한이행 판결을 합니다. 자, 그 다음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동, 수동은 신경 쓰지 마시고 동시이행 항변권에 붙은 채권은 상계할 수 없다. 이렇게 기억할게요. 상계할 수 없다. 그 다음 제일 중요한 거 요거요. 여기서 뜰 수도 있고 뭐요? 채권 총론 파트에서 뜰 수 있죠. 그죠? 따라서 나는 동시이행 항변권이라는 정당한 권리를 지금 행사하고 있죠. 그 권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상대방에 대해서 부담하는 채무로 뭐요? 불이행하더라도 뭐요? 기책이 없죠. 그죠? 기책이 없기 때문에 동시이행 항변권이 있는 동안에는 뭐요? 변제가 뭐요? 이행치 않다도 기책이 없죠. 채무불이행은 성립할 수 없다. 하여튼 뭐요? 지문이 두세 줄 되더라도 뭐요? 중간에는 볼 필요 없어요. 동시이행 항변권이 있으면 뭐요? 채무불이행은 성립할 수 없다. 그다음 이거는 민법 총칙이죠. 민법 총칙에서 소멸시효 기산점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그렇습니다. 동시이행 항변권이 있더라도 뭐요? 언제든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므로 소멸시효는 뭐요? 그대로 진행된다 그렇습니다. 소멸시효는 뭐요? 그대로 진행된다. 지체는 뭐요? 있을 수 없다.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동시이행 항변권이 있는 경우는 채무를 불이행하더라도 뭐요? 나에게 기책이 없죠. 채무불이행은 성립할 수 없다. 동시이행 항변권은 뭐요? 갑이 가지고 있더라도 나는 언제든지 뭐요? 갑에게 이전 넘기 이행을 청구할 수 있죠. 나의 대금 지급만 의무이행을 제공합니다. 따라서 권리행사에 법률상의 장애가 없기 때문에
본래 임계부터 그대로 소멸시효가 진행된다. 중요합니다. 민법 총칙에서 뜰 수도 있고, 그죠? 채권 총론파대에 뜰 수가 있고. 자, 그러면 문제를 확인합니다. 23회차 기출문제요. 자, 교과서 기출문제를 통해서 배운 바를 확인합니다. 상당히 깊이 있게 들어가세요. 동시이행 관계에 있는 것을 모두 고르시오. 이미 본문 속에 판례를 통해 설명했죠. 내가 매수인이요. 그 매도인부터 등기를 넘겨봤는데 그 등기가 뭐야? 깨끗한 등기여야 되겠죠. 원칙적으로. 따라서 가압류 등기가 됐다면 가압류 등기까지 말소를 해야 되죠. 이에 대해서 매수의 대금 지급 의무 사이에 동시행 관계입니다. 이 부분. 자, 주택임대차 보호법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닌데, 그죠? 이 부분이 질문이 됐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 임차권 등기라는 제도는 임대인이 보증금을 제때 반환치 않기 때문에 법에서 임차인의 어떤 기존의 대항력 등을 유지할 목적으로 인정되는 제도이므로 판례하면 뭐요? 당연히 먼저 보증금이 반환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이 부분 저당권으로 읽을게요. 저당권. 담보 목적으로 가등기. 이런 뭐예요? 가등기 담보를 하는데 효력이 저당권하고 똑같아요. 그럼 상주로 보세요. 내가 은행으로부터 저당을 잡고 돈을 빌었습니다. 그럼 은행은 언제 저당권을 말소 등기해 줍니까? 변제가 된 후에, 그죠? 변제가 선행입니다. 변제가 선행. 이거예요. 변제가 선행. 자, 그 다음 매일 문제로입니다. 매일 문제 2번 지문 오세요. 12주차 2번 지문. 동시이행 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것은 1번 매매 계약에서 매수인이 선행 의무인 잔금 지급 업무를 이행치 않고 있는 사이에 매도인의 이전 등기 업무가 이행기가 도가있다고 하죠. 그때부터는 동시행 한번을 주장할 수 있다고 했죠. 예. 그 다음 2번 317조입니다. 전세권이 소멸하면 뭐요? 설정자는 전세금을 반환해 줘야 되고, 반대로 뭐야? 전세권자는 목적물 엔더, 그죠? 말소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반환해야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3번 민법 총칙이에요. 4번 허가 구역 내에서 토지 거래가 있었다. 그때 허가 전에는 매수인에게는 대금 지급 의무가 있다 없다? 허가 전에는 계약이 유효다 무효다? 무효입니다. 그러니까 뭐요? 허가 신청 절차에 협력할 의무와 매수인의 대금 지급 의무가 뭐요? 동시행 관계가 성립할 수가 없죠. 예. 이 부분 뭐요? 여기서 출제될 수도 있고 해당 파트 민법 총칙에서 허가 전에는 계약이 무효이므로 매수인의 대금 지급 의무가 뭐요? 없습니다. 없는 채무하고 뭐요? 동시행 관계에 있을 수가 없어요. 자, 그 다음 깨끗한 등기죠. 매매의 경우요. 매도인은 깨끗한 등기를 넘겨줘야 돼요. 따라서 가압류가 됐다면 가압류 등기까지 뭐요? 말소해서 등기해야 돼요. 그에 대해서 매수인의 대금 지급 의무사의 동시 이행 관계 거죠. 그 다음 토지 임대차에서 임차인이 건물에 매수 청구를 행사했어요. 그럼 뭐요? 건물에 대한 매매가 성립했죠. 매매는 대표적인 쌍무계약 맞죠? 그러면 매도인이 뭐요? 임차인은 건물을 명도, 엔더 뭐요? 등기를 넘겨주는 거. 매수인인 임대인은 뭐요? 대금을 지급할 의무, 동시행관계 맞죠, 그죠? 네. 자, 위험 부담으로 갑니다. 위험 부담 뭐요? 옆에 적을게요. 후발적 불능이죠. 후발적 불능. 후발적 불능인데 그 불능이 뭐요? 채무자에게 기책이 없는 경우입니다. 채무자에게 뭐요? 기책이 있다면 그때 뭐요? 위험 부담이 아니라 채무 불이행 문제입니다. 그죠? 예. 그래서 위험의 부담이란 주제는 후발적 이행 불능이 있고 그에 대해서 뭐요? 채무자에게 잘못이 없는 경우입니다. 채무자에게 잘못이 있다면 뭐요? 그때는 뭐요? 위험 부담의 문제가 아니라 채무 불이행 문제예요. 이 부분을 주의하시고. 그 다음 후발적 불능은 누구에게만 가능해요?
매도인에게만 그죠. 매수인의 대금 지급 채무는 이행지체밖에 없어요. 이행지체. 자, 볼게요. 쌍무계약의 당사 일방의 채무가 쌍방 모두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후발적 불응이 됐어요. 그럼 보세요. 가불간의 매매가 요때 체결됐어요. 근데 한 달 후에 국가가 토지를 빼앗아가 버렸어요. 쌍방 모두에게 잘못이 없죠. 단어만 힘듭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쉽게 말하면 매매가 뭐요? 없던 게 돼버리죠. 그러면 매수인도 대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죠. 그때 누가 채무자요? 매도인이 채무자죠. 이행불능이죠. 그래서 채무자는 상대방에게 뭐야? 위험을 청구하지 못한다. 이 내용이요. 그래서 위험을 누가 부담한다? 채무자가 부담한다. 아주 어려운 단어를 쓰는 거죠. 그죠? 이 단어 때문에 우리가 곤란해요. 그냥 당연히 상식적으로 뭐요? 이 경우는 매매가 없던 게 되죠. 그럼 내가 갑이라면 매수인에게 대금 이행을 청구 못하죠. 그죠? 청구 못합니다. 그래서 매도인이 이행불능해서 채무자니까 뭐요?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하지 못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후발적 불능이 누구에게 잘못이 있어요? 채권자에게 그죠? 그때는 위험을 누가 부담합니까? 채권자가 부담을 합니다. 그죠? 그래서 건물을 사고 팔았어요. 그래서 이자가 채무자 맞죠? 그죠? 이행불능은 매도인에게만. 이자가 이제 채권자예요. 매수인 거죠. 채권자. 그래서 사전에 이사 가기 전에 어떤 구경을 해서 어떤 가구 등을 미리 준비해야 되겠죠. 그래서 며칠 전에 구경 갑니다. 근데 이자의 잘못으로 홀레당 불을 태워버렸어요. 누구의 잘못이에요? 후발적 불능이? 채권자의 잘못이다. 그죠? 자, 볼게요. 쌍무계약의 일방의 채무가 체크할게요. 채권자의 책임 사유로 후발적 불능이 되다. 그죠? 그럼 당연히 뭐야? 나는 을에게 약속한 대금을 받아야겠죠. 그래서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그다음 두 번째, 채권자의 수령 지체 중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데도 뭐요? 그때는 이미 뭐요? 채권자 지체 중이죠. 그럼 그 책임을 누구에게 돌려야 돼요? 채권자에게 돌려야 되겠죠. 그때는 채권자에게 위험의 부담이 넘어갑니다. 그래서 채무자는 뭐야?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그죠?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채무자는 그로 인해서 뭐야? 자신에게 잘못이 없기 때문에 자신은 이행 책임을 면하죠. 네. 자신의 채무를 면하면서 이득이 얻대 뭐야? 그 이득 부분은 당연히 공평의 원칙상 채권자에게 상환해야 된다. 즉 이 경우 원래 정상적으로 진행됐다면 이제는 뭐야? 국가에 대해서 어떻게 돼요? 양도세를 지불해야 되겠죠. 근데 이 경우 양도세를 지급할 필요가 없죠. 그죠? 그래서 그로 인한 이득은 상대방에게.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조문을 기억하시면 돼요. 자, 키포인트. 여기 적게요. 후발적 불능, 위험 부담의 문제가 되려면 뭐예요? 후발적 불능이 채무자에게 기책 사유가 없어야죠. 채무자에게 뭐예요? 기책이 있다면 이거는 위험의 부담 문제가 아니라 뭐예요? 채무 불행의 문제입니다. 그때 채무자의 잘못 없이 후발적 불능이 일어난 경우죠. 상대방의 채무가 어떠한 영향을 받느냐. 이러한 문제를 위험의 부담 문제랍니다. 자, 그때 원칙적으로 단어만 힘들 뿐이지, 그죠? 예. 국가가 빼앗아가 버렸죠, 그죠? 그러면 매매가 없던 게 되죠, 그죠? 그래서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대금형을 청구 못하죠, 그죠? 따라서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하지 못한다. 항상 채무자는 누구예요? 매도인으로 보시면 되죠, 그죠? 후발적 불능, 이행 불능은 매도인에게만 가능한 형태이기 때문에. 따라서 채무자, 매도인은 뭐야? 자신의 잘못 없기 때문에 넘겨줄 필요가 없죠. 그렇지만 반대로 뭐야? 상대방의 대금도 청구하지 못한다, 그죠? 그래서 위험을 채무자가 떠안는다 해서 채무자 위험 부담주의를 한다는 거예요. 자, 반대로 뭐요? 이와 같은 후발적 불능이 누구에게 잘못이 있어요? 채권자에게죠. 또는 채권자, 지체 중에 뭐야?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후발적 불능이 있다. 그때는 뭐야? 그때는 채권자가 위험을 부담하죠. 그래서 채무자는 반대급부를 상대방에 청구할 수 있다. 그죠?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그거로 해서 뭐야?
채무자는 자신의 이익이 생긴 부분이 있다. 그죠? 양도세 등을 국가에 지급할 필요 없죠. 그로 인한 이득은 채권자에게 상환해야 한다. 그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24회차 기출 문제를 보세요. 보는 순간 어떤 느낌이 들어요? 네. 절대로 순서대로 풀어서는 안 되겠다. 그죠? 네. 자, 갑은 그 소유 X주택을 을에게 매도하기로. 자, 항상 뭐요? 매도인이 누군지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행 불능은 누구에게만? 갑에게만. 그죠? 을에게 매도기로 약정을 했는데 인도와 등기를 마치기 전에 뭐요? X주택이 소실되다. 후발적 불능 맞죠?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X주택이 불가항력적으로 쌍방의 책임이 없죠. 그죠? 그때 누가 채무자예요? 갑이죠. 그죠? 갑은 을에게 대금 지급을 청구하지 못한다. 맞죠? 그죠? 이혼부담은 채무자. 537조. 그런데 후발적 불능이 갑의 가실로. 이게 첫 거예요. 누구의 잘못이요? 채무자. 그죠? 이거는 이혼부담의 문제가 아닙니다. 채무 불행이요. 근데 불능이 됐죠. 그때 채권자인 을은 뭐요? 갑에게 불능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죠. 그죠? 이건 채무 불행 문제예요. 이행 불능 문제. 그 다음 X주택이 누구의 잘못을 해요? 채권자. 을의 가실로 소실된 것. 그때는 뭐예요? 위험을 누가 부담합니까? 채권자. 그죠? 그래서 매도인인 갑은 을에게 대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맞죠? 그죠? 538조. 그 다음 똑같아요. 을의 수령치 치중에. 맞죠? 그죠? X주택이 쌍방 모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소실했다. 그때도 위험을 누가 부담해요? 예, 을이. 그죠? 갑은 을에게 대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죠. 있다. 그건 정답 4번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천천히 한번, 그죠? 위험 부담에 관한 537조, 538조가 뭐예요? 사례형 문제로 제대로 문제가 됐습니다. 천천히 이 부분을요, 꼼꼼히 읽으면 537조하고 38조가 완전히 이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5번. 을이 이미 대금을 지급했어요. 근데 X주택이 뭐예요? 쌍방에 모두 책임 없는 사유로 후발적 불능이 됐죠. 그때는 쉽게 말하면 매매가 없던 걸로 되죠. 그죠? 그러면은 갑은 을로부터 받은 계약금 등을 다 돌려줘야 되겠죠. 그래서 위험을 채무자가 부담합니다. 을은 갑에게 부당 이득으로 매매 대금은 반은 청구할 수 있다. 맞죠? 그죠? 매매는 없던 게 되니까. 자, 그 다음. 매일 문제 3번 옵니다. 그래서 똑같은 질문이에요. 네. 우리 기출 지문이 더 우리가 완벽하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각각 을이 을 소유의 단독주택. 을이 매도인이죠. 그죠? 항상 매도인이 누군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을소의 단독주택 계약을 체결한 후 매수인 갑이 대금 전액을 지급했으나 당해 주택이 뭐야? 인도전에 전부 소실돼서 이게 불가능하게 후발적 불능 맞죠? 그죠? 이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집이 왜 소실됐어요? 낙내. 그죠? 그때는 갑이 대가 위험을 부담한다. 대가 위험을 부담한다. 자, 모르겠죠? 그죠? 일단은 넘어갈게요. 이 경우 누가 채권자예요? 갑이 채권자죠. 근데 뭔가 문제가 있다. 그죠? 예, 그래서 모르겠어요. 일단 대가 위험이. 그죠? 위험 부담은 누가 부담하는 거예요? 채무자가죠. 그죠? 채무자. 자, 2번. 을의 가실로 소실된 데는 뭐예요? 그때는 누구의 잘못이 있어요? 채권자. 그때는 위험을 누가 부담합니까? 예, 채권자. 그죠? 그때는 채무자 갑은 계약 2번은 무슨 말이에요?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고 매매 대금을 청구할 수 있죠. 그죠? 예, 청구할 수도 있다. 자, 그 다음 3번. 제3자 병에 반해서 건물이 소실했다. 쌍방의 책임이 없죠. 그죠? 그때 갑은 을에 대해서 선행한 대금 반환의 청구를 할 수 있다. 그때 매매가 없는 게 돼버리죠. 그죠? 반환 청구할 수 있다. 4번. 위험 부담하는 민법 규정은 임의 규정. 맞죠? 그죠? 임의 규정. 당사자가 달리 정할 수 있다. 그 다음에 5번. 갑의 기책입니다. 갑의 기책. 갑이 누구예요?
채무자잖아요. 채무자. 그러면은 이건 뭐야? 채무불이익이죠. 그래서 갑은 선행한 대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청구할 수 없다. 자, 그럼 어떻게 되느냐면은 이 경우 갑이 채무불이익이기 때문에 이자가 채무불이익 책임을 져야 되겠죠. 채무불이익 책임. 그래서 이자는 뭐예요? 그래서 손해배상을 하든지 을이 계약을 해지하게 되면 그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한다. 그죠? 책임을 지기 때문에 그때는 정답은 그러면 몇 번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정답은 자, 3번에 자, 위험 부담은 누가 부담한다고요? 예. 그러니까 누가 부담한다고 돼 있어요? 1번 지문이? 예. 틀죠. 그죠? 위험 부담은 누가 해요? 대가란 게 뭐예요? 매매 대금 지급 의무죠. 매매 대금을 지급받지 못한다는 위험은 뭐예요? 대가 위험이라고 합니다. 대가 위험. 대가 위험은 누가 부담해요? 예. 아니잖아요. 이자가 돈 못 받잖아요. 이 이자가 지금 누가 샀어요? 자, 볼게요. 1번. 낙내에서 소실된 경우는 갑이 대가 위험을 부담하게 된다. 그죠? 자, 대가 위험 부담은 채무자가 부담을 하는데, 누가 채무자예요? 을이죠. 그죠? 을이니까 갑이 부담한다가 들죠. 그죠? 네. 이자가 뭐야? 을로부터 돈 못 받죠. 그죠? 예, 돈 못 받는다. 그래서 대가 위험은 누가 부담합니까? 채무자인 매도인이. 그죠? 네, 틀렸죠. 그죠? 갑이 부담한다 하니까 틀렸죠. 그죠? 예. 을이 부담한다. 그죠? 틀렸습니다. 5번 지문은 왜 옳은 거예요? 어차피 제가 채무불이익 책임을 져야 되니까. 그죠? 예. 이미 지급한 뭐요? 대금 반환 청구되죠. 그래서 그것을 손해가 모자라면 뭐요? 더 손해를 배상해야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1번. 자,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시험 기출 문제가 아니에요. 그죠? 우리 시험 기출 문제보다 약간 좀 까다롭지만 더 좋은 문제는 우리 시험의 기출 지문입니다. 우리 시험 기출 지문이 더 좋은 지문이에요. 자, 제3자를 위한 계약으로 갑니다. 자, 금방 우리가 위험의 부담 문제를 이번 시험에서 뭐예요? 기출 문제 통째로 떴죠, 그죠? 통째로 떴어요. 그러면 이번 25회 차에서는 위험의 부담 문제는 통째로는 뜬다, 뜨지 않나? 네, 뜨지 않아요. 그러니까 537쪽, 538조로 뭐요? 찾아낼 수 있는 정도로, 종합적인 형태로 그런 정도로만 대비하시면 돼요. 완벽한 문제는 반복 안 될 거예요. 나머지도 중요한 게 있기 때문에 나머지도 기출을 시켜야 되겠죠. 제3자를 위한 계약으로 갑니다. 항상 요 예를 들었죠. 그죠? 보험 계약은 누구와 누가 간에 체결돼요? 갑을 간에. 그죠? 근데 그 보험 사고라는 보험금은 누구에게 지급하기로? 이자의 그죠? 이름 뭐야? 계약의 당사자는 갑을입니다. 그 당사자의 계약으로 하는 이득은 뭐예요? 당사 일방이 아닌 제3자에게 뭐예요? 그 이익을 발생할 것을 요구하는 갑을 간의 계약을 제3자라는 계약이랍니다. 개념 보세요. 계약의 당사자가 뭐예요? 체결한 계약에 의해서 뭐예요? 당사자 일방이 아닌 뭐예요? 제3자로 하여금 뭐예요? 계약 당사자 일방에 대해서 뭐예요? 권리를 취득해 하는 이와 같은 당사자의 계약을 말합니다. 자, 요거요. 그때 갑을 누구라고요? 요약자. 을을 뭐요? 낙약자. 이자를 뭐요? 소익자를 한다. 그죠? 어디까지나 계약의 당사자는 갑을이죠. 그죠? 갑을입니다. 자, 성립요건. 일단 계약은 누구와 누구 사이에 체결돼요? 갑을 간에. 그죠? 그래서 제3자의 계약이 성립하려면 요약자와 낙약자 사이에 뭐요? 계약이 성립하고 있어야 된다. 그죠? 그때 그 계약에서 뭐예요? 제3자에게 직접 계약에 따른 이익을 발생케 하고서 약정은 당사자의 약정이 있어야 된다. 손댈 필요 없어요. 보통 이자에게는 권리만 취득하겠죠. 뿐만 아니라 그에 부수하는 의무도 부담시킬 수 있다. 자, 그 다음.
이 부분까지 깊이 있게 안 물을 거예요. 예. 그래서 계약의 당사자가 뭐예요? 제3자에서 채권을 가지고 있어요. 보세요. 이자는 여기 볼게요. 갑을 간의 토지 매매가 있습니다. 있어요. 그죠? 그러면은 이자는 매수일부터 대금을 받을 권리가 있죠. 근데 반대로 이자가 이자에게 채무를 부담합니다. 대금을 채울 채무가 있어요. 그때 뭐예요? 갑이 을에게 이렇게 합니다. 이자도 이자에게 채권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너는 이자에게 뭐예요? 받지 말고 나에게도 지급할 필요 없이 그죠? 그것을 없던 걸로 하죠. 그죠? 이와 같은 경우도 이자에게 이득이 발생하는 거죠. 제3자의 계약의 일종으로 볼 수가 있다. 즉 계약의 당사자가 제3자에서 가지는 채권에 관해서 그 채무로 뭐예요? 면제하는 계약도 제3자에게 뭐예요? 유리한 효과죠. 그죠? 예. 자, 그 다음에 요거 체크할게요. 수익자는 갑을 간의 계약 체결 시에 반드시 현존할 필요 없죠. 태아도 가능하다. 그죠? 태아도 가능하다. 다만 현실적으로 뭐예요? 이자가 보험금을 보험회사에 지급을 청구하려면 그때는 뭐예요? 현존 특정될 수 있어야 한다. 자, 그 다음 지금부터 주의하세요. 1번 여기 체크 표시고 갑을 간의 관계로 뭐예요? 보상관계 또는 기본관계랍니다. 용어는 기억 못해도 상관없어요. 근데 그림상으로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떠올릴 수 있도록 준비를 하세요. 갑을 간의 계약관계는 뭐예요? 기본관계. 당연히 제3자의 계약의 본체죠. 이 계약이 뭐예요? 없어지면 이자는 의미가 없죠. 그죠? 예. 따라서 제3자의 계약의 기본이고 따라서 뭐예요? 기본관계 흥결하자는 제3자의 계약 전체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그죠? 그래서 갑을 간의 계약이 뭐예요? 무효 취소가 되면 어느 뭐예요? 이자에게 그 무효 취소 모두 대항할 수 있죠. 그죠? 모두 대항할 수 있다. 자, 그런데 반대로 뭐예요? 각각 A 간의 관계입니다. 이자들의 관계는 뭐예요? 내부 관계 또는 대가 관계랍니다. 대가 관계. 그때 제3자의 계약은 누구와 누구 간에 체결돼요? 갑을 간에 거죠. 따라서 이자들의 관계는 뭐예요? 계약의 내용과 상관없죠. 따로 상관없기 때문에 대가 관계에 흥결하자는 제3자의 계약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그죠? 그래서 수익자를 누구를 합니까? 철회했죠. 그죠? 이혼했어요. 이로 인해서 갑이 매달 보험회사에서 지급해야 되는 보험금 납부를 거부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없어요. 그죠? 따라서 낙약자는 수익자와 요약자 사이의 법률관계에 의한 항배로 뭐요? 수익자에게 대항하지 못하고 여기에 관한 하자는 뭐요? 이자에게는 대항 못합니다. 여기는 영향 안 미친다는 거예요. 요약자도 뭐요? 대가관계, 보존자나 혈액 상실 등을 위해서 뭐요? 자신이 의뢰관계에서 뭐요? 부담하는 보험금 지급을 거절을 못하죠. 그죠? 지원 못한다. 한마디로 이자들의 관계에서 뭐요? 문제가 생기면 이 전체가 문제가 생기죠. 그죠? 그래서 기본계약이 무효 취소되면 이자에게 걸어서 모두 대항할 수 있다. 그렇지만 이자들 간의 관계가 뭐요? 무효 취소가 되더라도 그죠? 이자들의 관계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만약에 출제되면 거기서 물을 거예요. 거기서. 자, 나머지는 조문입니다. 539조 1항 계약에 의하여 당사 일방이 제3자에게 이행할 것을 약정한 때는 뭐예요? 그때 수익자인 제3자나 채무자에게 직접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채무자가 누구예요? 낙약자죠. 따라서 보험사고가 터지면 뭐예요? 이자는 직접 보험회사에게 약정된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그죠? 당사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이자가 직접 일방에게 약정한 채무행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면 제3자의 결은 언제 생기느냐, 그죠? 이겁니다. 이자가 원치 않는 권리를 이자에게 기속시킬 수 없다, 그죠? 그래서 제3자의 권리는 제3자가 채무자에 대해서 뭐예요? 이익을 받을 의사를 표시한다, 그죠? 표시한다. 그 다음, 540조입니다. 그래서 제3자가 채무자에 대해서 수익 의사 표시를 해야 되겠죠? 근데 이자가 안 합니다. 그때 채무자는 상당 기간을 정하여 이익의 향수 여부의 확답을 제3자에게 채무할 수 있다. 그죠? 그때 확답이 없으면 거절한 거로 그죠? 거절한 것으로 간주가 됩니다.
그다음 541조 이 부분 답이 될 수 있어요. 제3자의 권리는 언제 생겨요? 제3자가 채무자에 대해서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때죠. 그럼 이자의 권리가 확정돼요. 볼게요. 그래서 539조에서 제3자의 권리가 생긴 이후에는 뭐요? 원칙적으로 당사자 합의문으로 제3자의 권리 내용을 뭐요? 변경, 소멸시키는 행위는 하지 못한다. 그죠? 이 부분이 답이 됐어요. 네. 따라서 이자입니다. 이자가 보험금을 지급해야 되겠죠. 근데 이자는 뭐야? 상대방이 누구예요? 갑이죠. 그죠? 따라서 채무자인 너로 뭐야? 채권자와 사이에 생긴 모든 사유로서 뭐야? 이자에게 다 계약할 수 있다고 그죠? 예. 어디까지나 계약은 이자들 간의 계약이므로. 따라서 채무자는 539조에 각각의 계약, 그죠? 이거 기본 계약이죠. 기본 계약에서 생긴 모든 항변으로 수익자인 제3자에게 계약할 수 있다. 그죠? 자, 본문으로 갑니다. 제3자의 권리는 언제요? 제3자가 채무자에게 이익을 받게 된 의사를 표시한 때, 그죠? 자, 요 부분 체크할게요. 계약 자체는 언제 성립합니까? 가벌의 합의, 그죠? 제3자의 권리 뭐요? 제3자가 채무자에게 수익 의사 표시한 때, 그죠? 그래서 제3자의 수익 의사 표시는 제3자의 권리 발생 요건일 뿐. 제3자는 계약의 성립 요건 아니죠. 계약은 뭐요? 요약자와 낙약자의 합의만으로 성립합니다. 이 부분. 가장 기본 출발선상입니다. 이게. 그 다음. 그래서 B번. 상대방인 채무자는 수익자인 제3자에서 계약의 이익의 항수의 확답을 채고할 수 있죠. 그때 확답을 뭐요? 바라지 않으면 거절한 것으로 간주가 됩니다. 그 다음. 지금부터 이해를 하시면 돼요. 체크를 하시고. 어디까지나 계약의 당사자는 가버리죠. 그죠? 제3자는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해제 취소권 없죠. 그죠? 해제 취소권은 누구만이? 당사자만이. 그죠? 그 다음 또 요거요. 요게 민법 총칙이에요. 비진의 의사표시 등의 무효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 못하죠. 근데 이자는 선의의 제3자가 아니에요. 이자는 갑을 간의 계약과 별도로 이해관계를 맺은 자가 아니면 뭐예요? 그 계약에서 권리가 발생한 자죠. 계약과 이후에 별도로 이해관계를 맺은 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자는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의미로 제3자라는 단어를 쓸 뿐 갑이 뭐야? 내부적으로 일치하는 자죠. 따라서 의사표시에서 보호되는 제3자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요? 각가에 생긴 비진의 표시의 착오, 사기 강박 등 뭐요? 모든 것을 이자에 선악 불문하고 무조건 이자에 대항할 수 있다. 이자는 보호되는 제3자가 아닙니다.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B번. 제3자의 권리로 수익의 의사표시가 있는데, 그죠? 그래서 제3자의 권리가 발생하면 당사자가 임의로 변경, 소멸시키는 못한다. 원칙. 그 다음, 당사자에 대해서 쭉 확인만 하시면 돼요. 요약자. 당연히 갑은 뭐예요? 보험회사에 대해서 뭐예요? 보험사고 발생 시 약정대로 뭐예요? 수익자에게 세무형을 할 것을 청구할 수 있죠. 근데 불행하면 그에 따라서 손해배상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 자, 그 다음 B번. 당리 취소권 해제권은 누구만이 가죠? 갑을만이 가죠. 그래서 요약자인 갑은 뭐예요? 을과의 계약을 사유가 발생하면 취소 해제할 수 있죠. 그때 이자의 동의 필요 없다. 그죠? 동의 필요 없어요. 자, 그다음 낙약자 보험회사입니다. 그래서 제3자에게 뭐야? 약정한 채무를 이행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그 다음에 당사자는 그 뭐야? 해제 취소 사유가 있으면 해제 취소할 수가 있다. 그때 제일 중요한 게 요거죠. 채무자인 너로 뭐야? 요약자와의 사이에 생긴 모든 계약상의 항변을 가지고 뭐야? 이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그죠? 대항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계약이 해제됩니다. 계약이 해제되면 뭐예요? 원상회복 의무 등 해제 효과가 발생하죠. 중요 표시하세요. 그 효과는 누구 사이에만? 당사자 간에만입니다. 당사자 간에만. 당사자 간에만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 의무 등이 발생합니다. 자, 여기 보세요. 그래서 이자가 뭐예요? 이미 계약 때문에 보험금 일부를 지급했어요. 근데 그 위에 계약이 해제돼 버렸어요. 그럼 다 계약이 없던 상태로 원상회복해야 되죠. 그때 이자가 뭐야? 이미 지급한 보험금 일부로 뭐야? 원상회복을 이유로 반환 청구할 수 있냐? 없답니다. 누구에게?
이자에게 청구해야 돼요. 이자에게. 이 같은 해제로 인한 원상 회복 의무 등은 누구 사이만? 자기들끼리만. 이자에게는 발생치 않습니다. 예. 따라서 특별한 사직이 없나 뭐요? 낙약자가 이미 제3자에게 급부를 했더라도 뭐요? 낙약자는 해제를 뭐요? 수익자에게는 반환 청구 못합니다. 예. 누구에게? 요약자에게 반환을 청구해야 돼요. 즉 해제로 인한 효과는 누구에게만? 자기들끼리만. 그죠? 자기들끼리만. 자, 한번 기출 문제를 볼게요. 12회 차의 문제입니다. 1번 제3자의 권리 발생 시기죠. 언제요? 채무자에 대해서 이익을 받을 표시를 한 때, 그죠? 의사를 표시할 때. 그다음. 그래서 채무자는 이익의 항수 여부 확답을 제3자에게 채권할 수 있다, 그죠? 채권할 수 있다. 근데 채무자가 뭐야? 확답을 하지 않으면 뭐야? 그때는 거절한 것으로 본다, 맞죠? 그죠? 4번. 채무자는 542죠. 제일 중요하다 그랬죠. 계약상의 모든 항변은 뭐요?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저 있다. 예, 들었습니다. 정답 4번. 그 다음 541조. 제3자의 권리가 발생한 후에는 원칙대로 뭐요? 당사자는 이를 변경, 소멸케 하지 못한다죠. 그죠? 못한다. 자, 매일 문제 4번을 오세요. 매일 문제 4번. 갑은 자신의 소유주택을 을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대금은 을이 뭐예요? 백에 직접 지급해요. 원래 대금은 누구에게 지급해야 돼요? 갑. 근데 엉뚱한 제3자인 백이죠. 이게 뭐예요? 제3자라는 계약이죠. 계약을 제가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채무자인 을이 제3자에게 권리이익의 항수 여부 확답을 채고했죠. 그죠? 근데 확답을 없으면 거절한 거로 본다, 맞죠? 그죠? 2번. 을이 병에게 대금을 지급을 한 후에 계약이 무효가 됐어요. 그때는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생기죠. 그죠? 여하튼 부당이득 반환 의무 등은 누구 사이에만? 갑을 사이에만. 이때 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병에게 대급한 지금 대금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죠. 누구에게 반환 청구해야 돼요? 갑에게, 상대방인 갑에게. 그래서 이 부분 중요하고. 3번. 계약이 을의 기망으로 체결된 경우 병은 이를 해서 취소할 수 없다, 그죠? 취소는 누구만이? 갑을만이. 4번. 병이 을에게 대금 수령의 의사표시를 한 후 갑을이 계약을 뭐야? 해제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상대방 제3자의 병에 혜택이 없다, 그죠? 즉 제3자의 권리 발생한 이유는 뭐야? 당사자 간의 합의만으로 제3자의 권리를 변경, 소멸시킨 행위 못하죠, 그죠? 소멸시킨 행위 하지 못한다. 그다음 5번. 제3자의 병이 을에게 대금 수령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나 을이 대금 지급을 하지 않습니다. 그때는 뭐요? 제3자도 병도 뭐요? 을에게 그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저거 있다. 예, 책임을 채무불이행 책임을 물을 수 있다, 그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요. 예. 우리가 다음 시간부터 다시 해제로 이어서 진행을 계속합니다.